자, 1번에 A, B 사이에 C 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자, A, B에 유임되는 인구 규모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A와 B 사이에 C가 있더라. A와 B 사이에 C가 있는데 자, A를 보니까 여기에 4만 명이 있고 B를 보니까 2,500명이 있고 답이 나와요? 아, 그래요? 제가 좀 잘못 냈나 싶기도 한데 여기에 C에 5만 명이 있고 자, 여기 거리가 10km 이 거리가 5km 이렇게 됐대요. 자, 그럼 첫 번째 뭘 구해야 되냐면 유인력을 구해야 되겠죠. A의 유인력은 시기 거리의 제곱분의 나머지 값이죠. 자, 거리가 10이니까 10의 제곱분의 4만 이렇게 하면 4만 나누기 10 나누기 10 이렇게 하면 얼마? 400 이렇게 나오고 자, B의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거리가 5니까 5의 제곱분의 2500 그러면 2500 나누기 5 나누기 5 하면 10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A로 얼마 가는지 한번 따져보죠. A의 비율을 한번 구하려면 비율은 전체분의 A 거. 자, 전체는 얼마? 500이죠. 500분의 400. 그럼 비율은 0.8. 퍼센트로 물으면 80%. 비율은 0.8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나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A로 끌려가는 유입 인구수가 A로 끌려가는 인구수가 얼마냐? 그러면 비율에다가 뭘 곱한다? 소비자 수를 곱하는 거죠. 0.8 곱하기 얼마? 자, 5만 명이 일부만 있냐 아니면 전체가 구매자냐 따져봐야겠죠. 근데 모두 구매자래요. 5만 명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5만 명 그러면 얼마? 4만 명은 A로 가고 나머지 만 명은 B로 가겠네요. 답은 5번 4만 명, 만 명. 자, 이 문제 맞았으면 참 잘했어요. 자기 쓰담쓰담 해주시고 네, 열심히 수업 들은 거고. 자, 두 번째 보죠. 자, 효율적 시장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가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정보로 또는 미래 정보로 초과이윤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얻을 수 있다. 과거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반영되지 않은 정보로 초과이윤 얻을 수가 있다. 현재나 미래로. 자, 두 번째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는 자, 준강성은 과거와 현재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라는 말은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서 초과이윤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죠. 과거 현재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초과이윤 얻을 수 있는 정보죠. 강성에서는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맞죠? 자, 4번에 기본적 분석을 통해 라는 말은 뭘로 바꿔요? 현재 정보를 이용하여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현재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은 뭐밖에 없다? 약성밖에 없는 거죠. 준강성은 현재가 반영돼 있어요? 과거 현재가 반영돼 있으니까 현재로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윤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밖에 없다. 이렇게 약성이 나와야죠. 4번이 틀렸고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지체 없이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맞는 얘기죠. 3번에 정부의 시장 개입. 정부는 시장 실패의 보완을 위해 개입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자, 이걸 무슨 기능?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시장 나왔으니까 뭐? 경제적 기능이죠. 정치적 기능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필 때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사회적 목표라 그래요. 보통 사회적 목표는 골고루 평등하게 다 잘 살 수 있게 하는 게 사회적 목표인 거예요.
정부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의 문제, 이게 뭐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왜공, 불비로 인해서 뭐가 나타난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죠. 왜공, 불비가. 그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시장 실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한다. 맞죠? 이게 무슨 기능? 아니, 이게 시장 실패래요. 시장 실패. 무슨 기능? 경제적 기능.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정치적 기능. 자, 3번.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부 실패죠. 시장 실패는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못하는 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걸 시장 실패라 그러고, 오히려 정부 개입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정부 실패라 그래요. 자, 4번에 외부 효과는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시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맞아요? 자, 보죠. 문제를 볼게요.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달성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시장의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나눠지지 못하는 거,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걸 시장 실패라고 해요. 그래서 지문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럼 시장 실패의 원인이 외부 효과 맞느냐라는 거죠. 외부 효과 맞아요? 시장 실패의 원인 뭐? 왜공불비. 맞죠?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정 경쟁, 그 다음에 비대칭성. 이렇게.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한대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걸 뭐라? 무슨 기능? 정치적 기능이라고 한다. 맞죠? 답은 3번. 자, 4번에 정부의 개입 중에서 간접 개입은 몇 개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간접 개입 나오면 암기 코드가 뭐? 개발, 보조, 금 이렇게 나와야죠. 자, 개발 들어가 있는 개발이익 환수 또는 개발 부담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여기 하나 있네요. 개발. 자, 그 다음에 보조금 제도죠. 보조금 제도는 없고, 자, 조세죠. 조세 나오니까 종합부동산세, 세가 조세죠. 다른 세금은 없고. 자, 금융정책은 뭐예요? LTV, DTI를 얘기하죠. 금융정책. 자, 그럼 몇 개? 3개. 답은 3개. 자, 공영개발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죠. 이건 직접 공급자 역할하는 직접 개입. 공공토지 비축제도, 다른 말로 토지은행이라 그래요. 정부가 수유자 역할하는 거예요. 특히 정부를 대변하는 어디서? LH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료 규제,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도 직접 개입이죠. 자, 간접 개입 나오면 개발, 보조금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외워놔야 나중에 이 단원 공부할 때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암기 코드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자, 5번에 정의 외부 효과. 내 돈 들여서 사회가 좋다 이런 거였죠. 자,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에 누가 크다? 내 돈 들였으니까 사적 비용이 큰 거죠. 그럼 사적 비용이 크다. 맞네요. 시장에 맡길 경우 적정 생산량보다 많이 만들어진다, 적게 만들어진다? 적게 만들어지죠. 좋은 건데 적게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돼요. 경제 주체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정의 외부 효과라 하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시장을 통했다, 안 통했다? 통하지 않은 현상이에요. 돈을 주고 거래하지 않은 것서 대가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시장을 통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우리가 지문을 볼 때 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어떻게 알아? 딱 외부 효과의 중요한 단어가 이게 키워드예요. 시장이 나오면 시장을 통하지 않아서 이걸 외부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니까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라서 시장을 통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편익은 내 돈 들여 사회가 좋으니까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중에 누가 크다? 사회적 편익이 크다. 그럼 얘는 얘보다 작다. 맞죠? 자, 좋은 거니까 사회적으로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 동네에 와주세요 하는 거 뭐 플리즈 나오니까 핌피. 부의 외부 효과는 무슨 현상? 님비. 이렇게. 이건 이제 상식인 거예요. 상식. 정오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사회적 이기주의 현상이 핌피. 부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건 사회 이기주의 현상이 님비.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핌피나 님비는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절대로 안 되고 좋은 것만 우리 동네 꼭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이기주의예요. 지역 이기주의. 자, 6번.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해요, 과소해요? 과소하게 만들어지죠. 뭐 때문에?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무임형차가 나타나요. 무임승차가 나타나요. 무임승차가. 그래서 많이 만들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누가 만든다? 정부가 만드는 거죠. 세금과 기금을 통해서 정부가 만드는 재화예요.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1번이 틀렸고, 비경합성 이 빗자 중요해요. 나중에 문제 낼 때 이 제가 빗자를 떼고 낼 거예요.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죠. 자, 경쟁하지 않고 돈 안 내는 사람을 배제하지 못하니까 무임승차가 나타나고,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얘가 국방, 치안, 방송, 도로, 잘 보존된 산림 또는 공원, 등대 이런 것들이에요. 공공이 사용하는 재화.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거. 대표적으로 공원이에요. 공원. 자, 공원 같은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도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맞아요. 자, 7번. 투자에 대한 문제. 자, 1번의 부동산 투자의 수익은 현재 나온다, 미래 나온다? 미래에 나와요. 장래. 그럼 장래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그럼 뭐가 존재한다? 위험이 존재하더라. 투자에 따른 위험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따져볼 거예요. 투자에서 예상과 벗어난 결과가 나타날 불확실성을 뭐라 그런다? 위험이라 하더라. 기대했던 것과 달라질 가능성을 이걸 위험이라 하더라. 자, 위험 회피형은 위험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위험한 투자를 혐오한다, 싫어한다. 그러면 위험 회피형은 위험이 높은 걸 택해요, 위험이 낮은 걸 택해요? 위험이 무조건 낮은 걸 택하는 거예요. 투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위험인 거고, 위험이 낮은 걸 무조건 선택하는 것이 위험 회피형이에요. 자, 위험을 좋아하는 형태를 뭐라 그런다? 위험 추구형이라 그래요. 위험 추구형. 자, 투자의 수익률은 뭐 분의 뭐?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수익이죠. 이걸 말로 풀었으면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값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럼 수익률은 수익에 대한 투자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얘가 뒤바뀌어야죠. 투자액에 대한 수익 비율이라고 나와야 돼요. 4번이 틀렸고, 자, 5번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는 소득이익과 임대료 수익, 자본이익, 이건 가치 상승분, 즉 임대료 수입과 처분이익, 즉 임대료 수입이란 순소득과 가치 상승분 두 개를 얻을 수 있더라. 자, 8번에 자,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은 거죠. 총 수익률을 구해라. 투자라는 건 어차피 투자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총 수익률은. 자, 그러면 총 투자액분의 총 수익을 써야 되겠죠. 그럼 총 투자액은 얼마? 5억에 구입했죠.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쳐서 5억짜리를 샀으니까 5억이에요. 그럼 공 6개 떼면 얼마? 500. 자, 이런 연습 계속 해야 돼요. 공 6개 떼고. 자, 총 수익은 소득이익과 자본이익이 있는데, 소득이익은 순소득이 소득이익이에요. 자, 그러면 5천만 원이니까 얼마? 50. 공 6개 떼고. 자, 그 다음에 자본이익은 6억에 팔았대요. 얼마 남겼어요? 1억을 남겼죠. 1억이 자본이익이에요. 그럼 공 6개 떼면 얼마? 100.
계산이 나와요? 500분의 150. 답은 얼마? 아, 30 맞아요? 0.3? 아, 0.3. 아, 그래요. 30%. 갑자기 머리가. 30%가 되겠죠? 0.3이고. 자, 9번에. 자, 오늘 이 문제만 맞아도 잘하신 거예요. 자, 자기 자본 수익률. 자, 지분에 대한 수익률을 구해라. 그러면 지분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이더라. 자, 이건 저는 적지만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있어야 돼, 이 내용들이. 그럼 지분 수익은 총 수익에서 뭘 뺀 거다? 이자를 뺀 거다. 빌린 돈에 대한 대가를 빼야지. 그래야 지분 수익이 나오지. 자, 그러면 지분분의 총 수익은 소득이익과 자본이익을 합친 건데, 소득이익은 순소득을 쓰고 자본이익은 가치 상승분을 쓰고, 여기에 뭘 뺀다? 이자를 뺀다. 자, 식이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만 찾아야죠. 자, 지분은 얼마? 1억이죠. 자, 그러면 공 6개를 떼버리면 얼마? 100. 자, 순소득은 얼마? 2천만 원이네요. 공 6개를 떼면 얼마? 20. 자, 가치 상승분은 2%가 올랐대요. 얼마짜리가? 3억짜리가 2% 오른 거예요. 그럼 3억에 2%는 얼마냐? 그러면 300에다가 곱해야죠. 퍼센트를 떼고 곱해야죠. 얼마? 0.02. 그럼 얼마? 6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얘는 6. 자, 공 6개 떼면 600만 원인 거죠. 자, 이자를 빼야 되는데 이자는 연 6%예요. 그럼 뭐의 6%예요? 대출금이죠. 2억의 6%를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죠. 그럼 2억에 연 6%씩을 이자로 내니까 2억은 공 6개 떼면 200. 6%는 0.06 곱하면 얼마? 12. 1200만 원이죠. 12 이렇게 빼는 거예요. 자, 근데 계속 머릿속에 뭐 1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공 6개 다 떼고 마지막에만 공 6개 딱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자, 계산하면 26에 11을 빼면 얼마? 14. 100분의 14 하면 0.14. 몇 프로? 14%. 이렇게. 답은 14%.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자, 투자론을 좀 배우면 좀 만만치는 않겠구나라는 느낌은 들죠? 그죠? 그리고 오늘 배운 것부터 차근히 수익률, 간단한 수익률 하나 배운 거예요. 근데 깊은 내용들이 많이 숨겨져 있으니까 꼭 이해할 수 있도록 복습을 좀 하시고, 오늘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셔야 돼요. 특히 계산 문제는 똑같은 문제도 상관없으니까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풀어봐요. 볼 때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도 공부 열심히 할 마음 가지고 오시고 계산기 하나 준비해와야 돼요. 고생하셨습니다.